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국제관계를 보다 보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만과 중국일 텐데요. 엄연히 대만에는 독립된 정부가 있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논리로 대만을 본인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해주지는 않지만 중국은 국가 덩치를 내세우며 밀어붙이죠. 그렇다면 대만과 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본 영상에 앞서 대만의 역사를 총정리한 역사 돋보기 대만은 그래서 누구의 역사일까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만의 인구 구성을 크게 세 묶음으로 엮을 때 원주민, 본성인, 외성인이 있습니다. 현 대만 정부는 원주민들을 16개의 부족으로 나누었고 대만 인구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본성인들은 11세기 중국의 항해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때부터 중국 명나라 청나라 시대까지 대만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건너온 중국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주권의 복건성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다 보니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광둥성에서 건너온 망명 집단들도 있었고요. 복건성과 광둥성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을 본성인이라고 하고, 본성인들은 근세 몇백 년에 걸쳐 대만으로 넘어오며 원주민들의 비율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도시가 개발되고 문명화되었죠. 대만으로 넘어간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본토에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중국 본토 왕조의 지배를 거부하기 위해 넘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성인은 1945년 일제 패망 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 마오쩌둥과 국민당 장제스의 대립에서 패배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갔고, 공산당 정부를 원치 않았던 중국인들 무려 200만 명이 대만으로 넘어온 중국인들입니다. 당시 대만은 미국이 병참 수송을 위한 군사기지로 삼고 있었던 터라 반공 전쟁을 위해 장제스가 넘어가 재기를 노리기에는 적합했죠. 이렇게 일제 패망 이후 대만으로 새롭게 들어온 중국인들을 기존의 본성인과는 구분하기 위해 외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온 사건을 국부천대라고 하는데, 장제스가 넘어오기 전에도 많은 외성인들이 대만으로 넘어오며 이 본성인들은 이런 외성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일제 패망 후 대만은 장제스의 중화민국 관할섬이 되면서 외성인들이 대만에 대한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있었으며, 외성인들에 대한 본성인들의 반발심이 클수록 지배층인 외성인들은 본성인들을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1949년 12월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국부천대를 해옵니다. 중국 본토는 지금의 중국에게 전부 빼앗긴 채 말이죠. 장제스는 대만에서 다시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 본토 회복 전쟁에 착수합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 장제스는 이미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러나 중국 본토로 넘어가 다시 한번 마오쩌둥의 공산당 중국과 싸우는 건 비현실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장제스는 감정적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대만에 자리 잡은 새로운 중화민국의 국력을 키워놓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비록 장제스의 독재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5, 60년대 대만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지원하며 또 많은 달러를 벌어왔고요. 이런 경제 성장에 힘입어 장제스는 늘 본토 회복, 마오쩌둥의 중국을 공격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이른바 국광작전이라고 해서 195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본토 침입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204명을 선발해 중국 본토 작전을 수립하는데, 그 결과 1961년 나왔던 계획이 대만이 셔먼에 향해서 포격을 가해 중국의 반격을 받으면 이를 공산권의 도발로 국제 여론을 잡은 뒤 미국의 도움으로 셔먼의 군대를 투입해 본토 수복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참모부는 대만의 병력으로 중국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라며 작전에 반대했지만 장제스는 강행하고 싶어 했고, 1965년 8월과 11월 특전사들을 중국에 상륙을 시켰으나 모조리 발각되어 전멸해버립니다. 이 국광작전의 백지화로 중국은 1950년대 말에서부터 60년대 초 중국 전체의 경제를 뒤말아먹었던 대약진 운동,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에서 일어난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중국은 몇십 년은 퇴보했고, 국내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민심이 대단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둥지를 튼 중화민국은 더 이상 중국 본토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대만의 경제는 고도로 성장했고 현재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러나 대만, 아니 중화민국의 불행은 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간 냉전이 진행되면서 미국과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마오쩌둥의 공산당 중국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쭉 미국은 중국 대륙의 정통성은 대만의 중화민국에게 있으며 중국 대륙의 수장은 장제스 총통이라고 여겼죠. 유엔에서도 장제스의 중화민국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 주었으나 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 초가 되면 미국이 스탠스를 바꿉니다.
베트남 전쟁도 끝이 가고 냉전 체제를 완화하겠다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는데요. 이른바 핑퐁 외교라고 1971년 미국의 안보 담당 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중국의 총리 정원라이 사이에서 양국의 수교를 위한 회담이 오고 갑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그 사이 중화민국의 입장이 애매해졌고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퇴출되었습니다. 1972년부터는 양국의 두 수장인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이 직접 회담을 오가며 중화민국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때부터는 중화권 국가의 정통성은 마오쩌둥의 중국이 갖게 되었고 반면 중화민국은 그저 대만이라는 별개의 국가 이미지가 팽배해집니다. 설상가상 반공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던 장제스가 1975년 1에서 5대 총통을 거친 긴 독재 끝에 사망합니다. 장제스는 죽으면서도 중국 대륙에 반격하러 나서야 한다고 했다죠. 75년 장제스의 사망 이후 약 3년간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 78년 장제스의 아들 장진궈가 88년까지 6에서 7대 총통을 연임합니다. 장진궈는 대만 고유의 문화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대만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더 강해집니다. 공개석상에서 장진궈는 나는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더불어 일당 독재의 관습을 무시하며 기타 정당들이 생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었죠. 1987년에는 계엄령을 해제하며 아버지 장제스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38년의 계엄령을 종식시켰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을 공식적인 적국으로 간주하기는 했지만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로 중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골조로 바뀌었고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덩샤오핑과도 과거에 굉장히 친했던 사이여서 대만과 중국 사이가 꽤 많이 진전이 됩니다. 장진궈 재임기의 대만은 전체적으로 스무스해지고 있었죠. 이런 장진궈의 유순한 정책 덕에 아버지 장제스의 독재 분위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1988년 사망한 후 정식적인 총통 선거를 통해 리덩후이가 8대 총통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까지 리덩후이가 8, 9대 총통을 역임하는데 특이한 이력이 있으니 바로 리덩후이는 본성인 출신의 총통이었다는 거죠. 대만은 외부적으로 중국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최초의 본성인 출신이었던 리덩후이는 기존 외성인 위주였던 국민당의 인사를 자기 측근 세력들로 싹 물갈이를 했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으며 또 일전부터 쌓여오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적극 반영해 지방선거를 제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더더욱 중국과 대만은 아예 다른 나라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처음에는 이 구이 공식이라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며 중국과 평화적인 무드로 가려고 했으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구이 공식을 무시하며 분리주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냐고요? 장제스와 장진궈는 중국 통일, 본토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같은 나라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리덩후이는 아예 다른 나라이니 서로 갈 길 가자는 식으로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대만은 중국 통일, 본토 회복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의 재임 후반기로 갈수록 더더욱 하나의 중국 이념을 백지화하고 대만은 대만이라는 독립론을 더더욱 설파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을 이어받아 대만은 대만일 수 없으며 중화민국 또한 하나의 중국 안에 속한 정권일 것이고 계속 독립된 별개의 국가라고 주장한다면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당시 중국 장점인 주석이 엄포를 놓자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은 니네가 무력 침공을 해오면 대만은 적어도 홍콩, 상하이, 난징은 잡고 갈 수 있다 하고 더 당당히 나왔죠. 중화민국이 중국 통일하러 간다는 쪽이 아니라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위해 대만으로 침공 간다는 이 외교 갈등이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천수이벤이 2008년까지 11, 12대 총통을 역임합니다. 천수이벤 역시 리덩후이에 이은 두 번째 본성인 출신의 총통이고 더 충격적인 건 오랜 국민당의 독재를 끝낸 최초의 민주진보당 출신이라는 겁니다. 천수이벤도 전임 총통 리덩후이처럼 하나의 중국에서 벗어난 대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중국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죠. 이때 한중일의 사이가 옛날만큼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고 나름 개선되었기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국제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명분상 중국과 경제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수가 없던 대만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도태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천수이벤의 어떤 개인적인 부정부패가 탄로나 다시 국민당 소속의 외성인 출신 마잉주가 2016년까지 12, 13대 총통을 역임합니다. 마잉주는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놓칠 수 없었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른바 대삼통이라고 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항공, 우편, 해운이 자유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침체되어 온 대만의 경제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는가 하면 국민당 대선배
장대에서 장진 것처럼 하나의 독립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중화민국이라며 중화민국의 독립된 정체성을 내려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2015년 중국의 시진핑과도 최초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때 양국 모두 대만 독립이 아닌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정작 마잉주는 시진핑 앞에선 하하 웃으며 아무 말 못하다가 대만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야 그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아닌 중화민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국민당 계열의 총통 집권기, 그 중에서도 외성인 출신들은 대만보다는 중화민국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중국과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본성인 출신의 총통이거나 민주진보당 출신의 총통들은 중화민국보다는 대만 고유의 독자성 아이덴티티를 더 내세우면서 중국과 갈등이 깊어집니다. 민주진보당을 비롯해 국민당의 친중 외교 노선을 강하게 비난하고 대만의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정당 연맹을 범럭동맹이라고도 부르죠.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14대 15대 총통, 최초의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은 민주진보당 출신의 본성인입니다. 그러니 현재 중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 관계가 다시 불붙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차이잉원은 특히나 강경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대만 내부적으로도 이 대만이 중국과 분리된 나라냐고 할 때 중화민국으로서의 민족주의냐 혹은 대만으로서의 민족주의냐를 두고 이성인과 본성인들의 견해가 엇갈린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에 대해 유례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래서 시진핑 차이잉원의 시대는 마오쩌둥 장저스의 시대보다도 사이가 더 안 좋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끼죠. 냉전 완화와 더불어 대만의 통수를 쳤던 미국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이니 뭐니 두 국가 사이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 미국은 점차 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어디 정당 출신이냐를 떠나서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중국, 대만, 미국 세 나라가 얽힌 국제적 분쟁은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며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